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계약 강론할 차례고요. 일단 지난주 해제 파트, 해제, 제3자 관련된 내용을 다 보지 않았죠.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집을 321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321페이지. 자, 제발 까먹지 않으셨기를 기대하면서, 자, 70번 문제 한번 보죠. 70번 문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제3자와 관련된 말 그대로의 의미죠.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 기초로 이해관계 맺어야 됩니다. 이해관계.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이해관계. 자, 그리고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하게 권리도 취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2번, 계약상의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나요? 제3자 해당이 안 됩니까? 왜 해당이 안 되죠? 왜 해당이 안 된다? 자, 지금 가압류를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채권에. 자, 가압류를 들어가실 때 이 가압류를 물건에 들어갔으면, 부동산에 들어가셨으면 보호받고 보호 못 받고, 보호받는 거죠, 물건에 들어가셨으면요. 근데 지금 가압류를 어디 들어갔으니까? 채권에 들어가셨거든, 채권에.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보호 못 받아요, 채권에 들어가시면. 자,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 해제된 매매 계약에 기해서 채무자,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 가압류했죠? 근데 뭐를 가압류했다? 부동산을 가압류했거든요. 그럼 보호받는 제3자 해당됩니까? 예, 해당됐죠. 자, 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해제 전 부동산 매수에서 등기 격려한 자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일단 해제가 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관계에 맺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를 격려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 취득한 물권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보호받는 제3자 맞습니다. 5번, 갑이 을에게 상가 분양하고 을이 상가 명도를 받은 후 갑이 그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자, 그럼 병은 과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을 하는 것이냐? 갑이 병한테 넘긴 게 지금 뭐죠? 예? 갑이 병한테 뭐 넘겼어요? 채권 넘겼습니다. 채권 양도했다고요. 그죠? 지금 같은 책 보고 있는 거 맞죠? 채권을 양도했잖아요. 그럼 병은 물권자다, 채권자다? 병은 채권자라는 거죠. 그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너는 아직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 해당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5번 정답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자, 7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72번.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에 대해서 교환 계약 체결됐고요. 교환이네요? 당황스럽죠, 교환이니까? 자, 갑하고 을하고 교환을 했어요. 자, 갑은 뭐를 넘기고? X 토지를 넘기고 갑은. 을은 뭐를 넘기고요? Y 주택이요. 당황스럽잖아요. 왜냐면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니까. 근데 당황스러울 거 전혀 없죠. 이렇게 교환으로 나와도 법리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요. 자,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쳐진 후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먼저 기억부터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자, 그러니까 을로부터 자, 갑이 X 토지를 을한테 넘겼겠죠. 그러면 이 X 토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을한테 넘어가고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겠죠. 근데 이거를 넘겨받아 가지고 등기를 격려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해관계도 맺었고 등기도 하셨으니까 보호받는 제3자 해당한다 안 한다? 예? 해당해야 안 해요? 해당하죠. 그죠? 예. 자, 니은이요.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마친 자. 가등기 한 자 보호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보호받습니다. 가등기 한 자도 등기 한 자로 인정해줘요. 이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 임차에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다. 보호받나요? 예, 그렇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대항력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를 못 받으시겠죠. 자, 리을. 계약 해제 전 X 토지상에 을에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다. 자, 지금 갑과 을 사이에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해제. 이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X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관계 맺든지 아니면은 Y 주택에 대해서 뭔가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자, 근데 현재 리을에서 말하는 건 X 토지상에 을에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잖아요. 그럼 해제와 관련되는 건 X라고 하는 토지죠. 토지. 근데 현재 이 매수인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수한 자가 아니라 그 토지 위에 뭐를 매수했다고요? 건물 매수했다고요. 그럼 얘는 X 토지와의 이해관계를 맺었다, 맺지 않았다? 맺지 않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리을은 보호받는 제3자 해당하지 않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병이 그 이후 X 토지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미음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매매를 하고 부동산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을이 이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팔았을 때 자, 그럼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병을 제3자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고 그 이후에 체결했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이런 애들이 우리가 해제 파트에서 말하는 제3자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해제 전에 이해관계 맺었다. 해제 후에 이해관계 맺었다. 해제 전이라는 거죠. 그죠? 해제가 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으신 자죠. 이해관계 맺은 제3자. 그리고 등기했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때 병은 선의만 보호돼요? 선압 불문이에요? 예. 선압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제 파트에서 제3자라고 하면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제 전에 이해관계 맺은 자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해제가 먼저 됐고 그러면 반대로 순서가 반대면 어떻게 되느냐. 해제가 먼저 됐고 그 이후에 제3자가 이전 등기 넘겨받아 소유권 취득을 한 상태라면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은 해제가 되고 나서 먼저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 을명의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고 을이 병한테 팔아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으신 거죠. 이 경우에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 보호받아요? 선의일 때. 그죠? 선의일 때 보호받잖아요. 네. 자, 그럼 현재 지문에서 해제 후에 병이 그 이후 이제 토지를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제 후에 이해관계 맺으셨네요. 그럼 병이 선의일 때 보호받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잖아요. 해제 사실을 알고 네, 해서 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이 보호 못 받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채권을 양수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채권을 양수했다. 그리고 이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가처분을 부동산에 들어갔다, 채권에 들어갔다? 채권에 들어가신 거죠.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습니다. 보호 못 받습니다. 채권에 들어가셨거든요. 니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 가압류 집행했다. 가압류 들어가신 거죠? 어디에 가압류 들어갔다? 부동산에. 보호 받습니다. 근데 디귿은 채권을 가압류했지 않습니까? 보호 못 받습니다. 자, 리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죠. 당연히 보호를 못 받죠. 이 제3자. 얘는 돈 받는 제3자죠.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는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호받는 제3자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바로 진도, 본진도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집 32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계약 강론. 네. 자, 계약 강론에서는 매매, 그리고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어차피 교환 같은 경우는 매매하고 법적 성질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뭐 따로 정리한다라기보다도 뭐 매매와 거의 법적 성질이 동일해서 출제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시험 범위 관련해서 정리할 파트는 매매 파트하고 그 다음에 요 임대차 파트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매매 파트에서는 일단 제일 처음에 주요한 논점이 바로 계약금 계약이에요. 출제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출제 가능성이 높죠? 어떤 파트? 예? 예. 무한하네요. 예? 담보 책임이요. 담보 책임.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담보 책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네. 별 2개. 반드시 출제니까. 뭐 만약에 안 나오면은 뭐 이렇게 손에 뭐 장을 지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손바닥 모양 넣어놓고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장 안 지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와요. 얘는. 자, 나머지는 나오고 그다음 계약금 계약도 출제 비중은 높습니다. 별 1개.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임대차 파트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이 대항력 취득 관련된 거 하고 대항력 취득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대단히 중요하죠.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임차인 권리 별 2개. 반드시 출제. 별 2개. 임차인 권리 몇 개 정리해야 되죠? 몇 개 정리하시라고? 3개. 그죠? 3개. 네. 첫 번째 권리 뭐죠? 예? 비용상환 청구. 비용상환 청구. 두 번째 권리는요? 네, 부속물 매수 청구. 세 번째는 지상물 매수 청구요. 그죠? 예.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예. 자, 일단 자료 피세요. 자료 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를 피시면요. 자, 계약 강론 관련된 조문을 또 넣어놨죠. 네. 네, 이 자료가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야,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자, 먼저 564조부터 211번에 보시면 564조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매매 일방 예약이 나옵니다. 예약. 자, 1항부터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자, 현재 이 문장에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다라는 거는요, 예약의 완결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약에 뭐를 행사하겠다고요? 완결권 행사. 일단 예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다. 예약 파트는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죠. 예약은. 예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예약이 성립하려면, 자, 이 예약이 성립하려면은 역시 양 당사자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당사자들 간에 청약, 승낙, 의사 합치가 있게 되면은 예약이 성립하죠. 자, 갑의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 살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살 건 아니고 2년 뒤에 살 거예요. 2년 뒤에 살게,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 뒤에 매매를 하자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무턱대고 갑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예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물론 갑도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2년 뒤 매매하기로 하는 예약이 성립됐으면은 을이 이제 예약의 완결권자죠. 예약의 완결권자. 갑은 이제 예약상의 의무자가 되겠죠. 예약상 의무자. 자, 그래서 완결권자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예약의 이 완결권을 이거를 행사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갑하고 약속했었던 그 2년 뒤에 매매라고 하는 본 계약을 성립시키는 거죠. 맞나요? 이게 예약이잖아요. 네. 이건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럼 완결권을 행사하면 갑이 승낙해야 매매가 성립한다. 일방적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거다. 일방적으로 성립시키는 거예요. 이미 2년 전에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을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본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맞아요. 10년이에요. 네, 잘 찍으셨어요. 10년 맞습니다. 자, 조문 다시 보죠. 자, 그럼 1항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완결권 행사하면 본 계약이 성립한다 이 뜻이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완결권 행사 언제까지 할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약자,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자, 현재 이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약자라고 하시는 분은 갑을 말하는 겁니다. 갑을 예약자라 그래요. 을 아닙니다. 갑이 예약자예요. 예약상의 의무자. 을이 완결권 행사를 언제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약자 측에서 완결권자를 상대로 뭐를 할 수 있다고? 최고. 야, 네 완결권 행사 할 거야 말 거야를 최고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역시 얘가 답을 안 하시면은 완결권 행사를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간주되겠죠? 그럼 완결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자, 사망에서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로 확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답을 안 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관련해서 예약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 문제 바로 풀어보죠. 1번. 자, 다음 중 매매와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겁니다. 1번. 매매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분양권, 임차권, 지상권 같은 권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이까지 맞습니까? 분양권, 임차권, 지상권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요. 그럼 매매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매매 객체 될 수 있죠. 팔아먹죠. 뒷문장, 매도인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 매매는 당연 무효다. 무효입니까? 유효죠. 타인 물건 매매는 유효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매매 계약은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로서, 이까지 맞는 말, 낙상유불. 매매 규정은 교환 임대차 같은 다른 유상 계약에 당연히 준용되죠. 왜 준용이 안 돼요? 매매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데 교환이나 임대차에까지도 적용되는 관련된 법리, 핵심 법리가 바로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은 매매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데 교환 임대차도 유상 계약이어서 다 적용되는 거죠. 3번이요. 매매의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이까지 맞는 말. 자, 상대방이 본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예약의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자, 상대방이 본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겁니다. 완결권을 행사했을 때 2년 뒤에 본 계약을 성립시키기로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다고 협조 안 한다고? 협조 안 하신다고. 채무 불이행이라고요. 그럼 예약을 뭐 한다? 예약을. 갑이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을이 이 예약을 뭐 해버린다? 해제해버리는 거죠. 아니, 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네. 예약도 계약이니까요. 해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3번 정답이요. 자, 4번. 매매 예약 성립 후 본계약 성립 전이라면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예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면은 다시 당사자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합의해야죠. 합의를 하셔야죠. 일방적으로 변경 못 시키죠. 자, 5번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으로, 아니요, 형성권입니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자동적으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하지 않으며가 아니라.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3번 문제부터 나오는 게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약금. 계약금 파트 중요하죠. 일단 계약금에도 기능이 있죠. 계약금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일단 뭘로 추정되죠? 네? 뭘로 추정되죠? 자료 피세요. 자, 자료 피시기 바랍니다. 565조. 자, 565조 피세요. 자, 1항부터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일방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그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해약금이라 그래요.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기억나세요? 예. 여기서 해약금이라는 건 본 계약을 뭐 해버리는 거? 해제해버리는 거. 네, 해제. 그죠? 예. 자, 근데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띌 때도 있죠. 위약금. 위약금으로는 추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위약금이 되려면은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 맞아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그죠? 특약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증약금의 성질도 있죠. 계약 체결의 증거. 네. 자, 여기서 해약금이 제일 중요해요. 해약금이. 요걸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갑이 매도인, 그리고 을이 매수인.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매매. 자, 을이 갑으로부터 사기로 한 게 아파트고 그 아파트를 2억에 사기로 했어요. 2억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계약금을 통상적으로 걸죠? 통상적으로. 근데 계약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네?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그죠? 없어도 돼요. 계약금 없어도 됩니다. 예.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 을이 2억 돈다발 들고 와가지고 제가 한 번에 다 드릴게요.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계약금을 걸죠. 네? 계약금. 계약금 얼마 줘야 돼요? 10%. 2천이죠. 자, 그러면 2천만 원의 계약금을 교부하게 되면 이로써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근데 여기서 계약금 계약이라는 건 낙성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 2천만 원을 교부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안 주면 성립 안 하는 겁니까? 2천만 원 안 주면요?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예, 성립 안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안 주면요. 그게 요물 계약이잖아요. 예? 별도의 이행을 요하는 거. 그럼 을이 만약에 계약금을 300을 저기 걸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계약금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계약금 다 줬으니까, 다 안 줬으니까? 다 안 줬으니까요. 이거를 현실에서 가계약금이라 그래요. 그럼 제 아시는 분이 300을 걸었어요. 가계약금으로,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니까 팔고 싶어요, 팔기 싫어요? 팔기 싫잖아요. 팔기 싫으니까 이분이 저기 계약 안 할랍니다. 안 할래. 때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안 할 거야. 그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갑이 얼마를 주죠? 네? 얼마를 주죠? 현실에서 300. 안 해보셨어요? 원래부터 다 갖고 있으니까, 그죠? 안 사보신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가계약금 300을 걸면 계약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냥 300을 준다고, 이렇게. 그럼 300 받고 집에 가신다고요. 300 받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예? 을의 첫 번째 주장. 선생님, 제가 계약금을 전부 지급했으니까, 일부만 지급했으니까, 우리 사이에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성립 안 한 겁니다? 성립 안 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아니,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2억에) 팔아야죠. 갑은 (2억에) 팔아야 된다고. (2억에) 팔기로 약속했잖아요. 매매계약 체결됐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금이 없으니까,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만약에 을이 2천만 원의 계약금을 줬으면 갑은 그 배액을 주고 계약을 깰 수 있죠. 근데 지금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깬다고 못 깬다고? 못 깬다고요, 갑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2억에 파셔야죠, 선생님. 약속한 대로. 그죠? 아니 뭐 네가 법정 해제 하실 거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는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넘기세요 이렇게 청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갑이 1억에 짜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기 300 말고 이거 2배로 드릴게요. 2배로. 100을 드릴게요. 이렇게. 600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유명한 판례가 나왔어요. 여기서 유명한 판례가 나왔어요. 두 번째.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일단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계약금 해제를 굳이 해야 된다면 굳이 하고 싶으시면은 배액을 상환할 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입니까? 아니면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입니까? 이 둘 중에 뭐예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죠.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은 지금 300이었죠? 그러니까 300의 배액, 600.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300이죠, 300. 이거의 배액 상환이 아니고, 그 배액 상환은 약정 계약금에 해당이 되는 2천만 원. 2천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얼마 달라고 해야 돼, 갑한테? 아니, 얼마 달라고 해야 된다? 선생님, 계약 깨고 싶으면 얼마 주세요? 아니에요. 2천 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머리 터지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더 들어가면 터지니까. 자,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고 뭐의 배액을 줘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달라고 하는 건 을이 갑한테 2천만 원 줬을 때 배액을 받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을이 얼마밖에 안 줬어요? 아직 200 안 줬죠? 2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배액을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을은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된다? 2천 달라고 해야죠. 2천 달라고. 네? 그럼 여기 600이니까 저기 2천이니까 저기 1,400 더 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죠? 자, 문제 풀어보죠. 3번 문제. 3번 문제 풀어보죠. 자, 계약금입니다. 옳지 못한 거. 1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에 해당이 되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에 해당이 되죠. 2번. 당사자 간의 565조 해약권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를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565조.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565조는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3번.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셔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말. 3번 정답. 자, 4번에 계약금 수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나요? 계약금 줬다고 계약금 안 줬다고? 계약금 안 줬다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맞는 문장입니까? 예, 맞는 문장이에요. 5번. 계약금 수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임의로 주계약인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자, 이 문장에서 임의로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계약금 해제를 말하는 거죠. 그럼 계약금 해제를 못 하나요? 5번 지문에서? 해요, 못 해요? 할 수 있다, 못 한다? 예? 신이시여. 예?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하죠. 못 하죠. 지금 문장 다시 보세요. 계약금 수수 없이. 아니, 계약금 줬다고, 계약금 지금 안 줬다고. 아니, 계약금 안 줬다고, 지금. 계약금 안 줬다고. 그럼 계약금 약 성립했다고, 안 했다고? 아니, 그럼 계약금 해제한다고, 못 한다고? 예? 그럼 이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계약금을 안 줬으니까 임의로 해제, 계약금 해제 못 한다고요. 법정 해제는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채무 불이행 있으면 법정 해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무슨 해제는 못 한다고요? 계약금 해제는 못 한다고. 계약금 안 줘서. 3번 정답. 뒤로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갑니다. 계약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당연히 맞는 말.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번 매매계약 성립 후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나요?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까? 따로 해도 됩니까? 따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매매하고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있죠. 자, 매매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이건 뭐였죠? 네? 기억이 날 듯 말 듯 뭐였죠? 환매특약. 환매특약을 할 때는요, 매매하고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환매특약이 아니고 계약금 계약이라고요. 이건 동시에 할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따라서 2번은 맞는 말. 3번 중도금을 일부 지급했다. 그럼 중도금 어쨌든 지급한 거예요?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지급한 거죠. 일부 지급한 것도. 일부 지급한 것도 지급한 거예요. 일단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려면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하려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되죠? 네, 이행 착수 전까지. 그렇죠. 이행 착수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행 착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중도금의 지급이 있다. 자, 그러니까 매수인 측에서 중도금을 탁 지급을 해버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행 착수 단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요 이후서부터는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걸어 가지고 계약금 계약도 성립되고 여기까지는 아직 이행 단계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이제 중도금으로 가면 이제는 이행 착수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쪽 단계 이후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못 합니다. 해제 못 합니다.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려면은 이행 착수 단계, 요 단계로 들어가기 전 단계, 여기서 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일부 지급했다. 이행 착수 단계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예요. 일부만 지급해도. 일부만 지급해도 선 넘은 거예요, 선 넘은 거. 그럼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면요. 미리 지급했어요? 이러면 이행 착수 단계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들어간 거예요. 아니, 중도금을 수표로 지급했다.
중도금 준 거 안 준 거? 준 거죠, 준 거죠. 이행착수당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럼 계약금 해제 못합니까? 못해요. 3번 중도금을 일부 지급했습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못합니다. 이행착수 들어갔거든요. 4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렇게 귀속되려면은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약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잖아요. 위약금적 성질을 띠지 못하는 거죠. 5번이요. 계약금 수수 없이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상태인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일방은 임의로 계약금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다. 맞나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지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네, 계약금 수수 없이. 자, 계약금 수수 없이 이 표현 자체가 계약금 계약 성립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럼 계약금 해제한다고 못한다고? 그거 못한다고요. 5번 정답.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자, 민법 565조 해약금 해제에서의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매도인 측에서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 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이행착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판결까지 받았죠? 승소했죠? 그러면 이행착수야, 아니에요? 그래도 아닙니다. 소송 제기하고 판결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니라고요. 그럼 기업 같은 경우는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자, 니은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든 허가가 떨어지든 이행착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니은도 이행착수 아니고요. D급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에 가름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다. 원래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뭘로 대신 넘겼어요? 채권으로 드린 거잖아요. 채권으로. 그럼 중도금 지급한 거 안 한 거? 예? 지급한 거 안 한 거? 지급한 거죠. 돈으로 안 주고 뭘로 줬다고? 채권으로 줬다고요. 그럼 D급은 이행착수입니다. 자, 리을은 중도금 지급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융자 신청을 하셨네요. 중도금 지급한 겁니까? 안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이행의 준비라 그래요. 이행의 준비. 이행착수 아닙니다. 리을은요. 근데 미음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준비하고 등기 절차 밟기 위해서 등기소 같이 갑시다 라고 동행을 촉구하는 거. 이거 이행착수로 인정해줬죠, 판례가. 이행착수입니다. 비읍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신 거죠? 예, 그래도 이행착수죠. 따라서 이행착수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읍, 니은, 리을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형식으로 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9번 문제. 2014년 5월 1일자로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으로 하되 1,000만 원 당일 교부하고 나머지 4천은 일주일 후 교부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중도금, 잔금 지급받기로 했네요. 틀린 겁니다. 그럼 일단 문제만 바라봤을 때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다, 안 했다? 자, 첫째 주 잘 보세요.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하되 1,000만 원을
당일 교부했고 나머지 4천은 일주일 뒤에 주기로 했다고요. 그럼 계약금 다 준 거예요? 일부만 준 거예요?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성립. 안 했다고, 계약금 계약이. 예? 맞잖아요. 예? 어렵나요? 예. 자, 일단 을에게 매도한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매매 계약은 성립한 걸로 봐야 되고,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 근데 계약금 계약은 성립 안 했습니다. 1,0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4,000만 원 주면 그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겠네요. 그때 일주일 뒤에. 자, 기억.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였다. 성립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자, 틀렸고 니은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그러면 계약금 계약 성립한 거죠. 다른 약정 없는 한 을은 중도금 이행기 전에 6월 1일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중도금 미리 줘도 괜찮습니까? 미리 줘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행착수입니다. 디귿 을이 일주일 후에 계약금 지급을 안 하면 일주일 뒤에 4천만 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안 주면 갑은 4천만 원 달라고 청구하거나 4천만 원 안 주니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계약금 5천만 원으로 한다라는 그 약정을 깨버리는 거죠. 계약금 주니까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디귿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매를 깨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금 약정 깨는 겁니다. 지금 다릅니다. 이거 지금 계약금 안 주니까. 맞는 말이고요. 리을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 일부 지급했다. 아, 일부 지급하셨네요. 그러면 이거 이행착수 한 거, 이행착수 안 한 거? 이행착수 한 거.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착수했기 때문에. 자, 미음입니다. 을이 계약금 지불하기 전이라면 갑은 교부받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 상환하고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직 계약금 지불하기 전이라고 해도 약정 계약금 배액입니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입니까? 약정 계약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배액이 아니라 5천만 원의 배액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미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기읍, 리을, 미음인 거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더 풀죠.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대금 3억,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 별다른 특약은 없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요. 자, 이번에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잔금을 지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최고하고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여기서 해제는 무슨 해제죠? 법정 해제. 자, 2번에서 말하는 해제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죠? 법정 해제. 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법정 해제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약금 해제하고 같은 해제, 다른 해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는 법정이잖아요. 얘는요? 계약금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달라요. 법정 해제는 그 사유가, 법정 해제 사유가 뭐죠?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를 불이행하시니까 법정 해제권 행사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하고. 이행 지체는 최고하고 해제, 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 기억나세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 가산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자 가산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이자 가산도 하셔야 되고요. 원상회복 의무 있어요,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당연한 거죠. 법정 해제할 때는요. 근데 계약금 해제는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해제하죠? 그냥 해제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변심. 아우, 사기 싫어졌다. 혹은 팔기 싫어졌다. 변심이잖아요, 변심. 그러니까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잖아요. 매수인 측에서는 포기하고 매도인 측에서는 배액을 상환해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 해제에서는요. 이자 가산의 의무도 없죠. 원상회복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돌려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중도금 지급 전 단계, 계약금까지만 교부된 단계에서 끝내는 거기 때문에 받은 것도 없고 돌려줄 것도 없다. 자, 그러니까 이번 지문에서 말하는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1번, 2, 3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한다. 맞나요? 소멸하죠, 그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요, 종된 계약이거든요.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다 무효됩니다. 자, 4번에 을이 중도금을 지체해서 갑이 채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면 을이 교부한 3천만 원은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당연히 귀속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갑한테 이렇게 위약금으로서 이렇게 귀속되려면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죠. 그런 말 없었잖아요. 4번 정답. 5번 을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은 계약금 배액 상환에서 해제는 못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담보 책임 관련된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